어느 날 아침 당신은 오래전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냥 문득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당신은 놀라며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네.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밤에 꿈을 꿉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입니다. 다음날 길을 걷다가 그 꿈속 장면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지몽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페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당신이 찾던 답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연이란 없다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당신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은 사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는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인과관계도 없지만 깊은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기 평생을 연구한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비밀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이 당신의 내면과 바깥 세상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운다면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이 저것을 만든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융은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자꾸 같은 숫자를 보게 되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와 함께 일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갔습니다. 프로이트가 성적 본능에 집중했다면 융은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단 무의식에서 동시성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당신이 자각하는 생각, 느낌, 기억.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기억들, 억압한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 이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그림자, 지혜로운 노인, 순수한 아이. 이것들은 문화를 초월해 모든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패턴입니다. 융은 발견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거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입니다. 거기서는 당신과 타인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리고 바로 2층에서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상태가 신비롭게 일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동시성입니다. 융이 이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수많은 동시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 환자가 융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이성적이고 통제적이어서 치료가 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융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황금 풍뎅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융이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순간 창문에서 톡톡 소리가 났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금록색 딱정벌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유럽에서는 황금 풍뎅이와 가장 비슷한 곤충이었습니다. 융은 그것을 잡아 환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당신의 풍뎅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은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치료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동시성입니다.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벌레가 창문에 온 것과 꿈 사이에 물리적 연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상징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책을 펼쳤을 때 딱 그 페이지가 나오는 것.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특정 노래나 문구를 계속 마주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다면 왜 동시성이 일어날까요? 융의 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특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외부 현실이 그것과 공명하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뭔가를 알고 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확인해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변화의 문턱에 있을 때 우주는 당신을 밀어줍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과 물질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깊은 진실의 표현입니다. 융은 물리학자들과도 대화했습니다. 특히 볼프강 파울리라는 노벨상 수상자와 오랜 친구였습니다. 파울리는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는데 그 역시 신비로운 우연들을 경험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고 융과 파울리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신과 물질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어쩌면 마음과 세계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가 아닐까. 이것이 동시성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사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더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그냥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한국의 옛 선조들도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은 동시성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동시성일까요? 융은 몇 가지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숫자의 반복입니다. 같은 숫자를 계속 보게 되는 것. 시계를 볼 때마다 특정 시간인 것. 차 번호판 전화번호 영수증에서 같은 숫자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그냥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숫자에 주목하기 때문에 더 보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융은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필 그 숫자인가 둘째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셋째 꿈과 현실의 일치입니다. 꿈에서 본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형태의 동시성입니다. 융은 평생 꿈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 그 메시지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무의식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징의 출현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그 답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물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책, 영화, 대화, 길거리 광고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는 것.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힌트를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타이밍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이 특정 주파수에 맞춰졌을 때 세상이 응답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당신이 특정 음을 내면 같은 음을 가진 것들이 울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융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시성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그것은 은총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지금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사건과 내 상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당신은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동시성은 외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세요. 당신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러면 외부의 신호들이 더 명확해집니다. 셋째, 꿈을 기록하십시오. 융은 꿈 일기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 것입니다. 아, 이것이 동시성이구나. 넷째,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머리로만 살지 마세요. 당신의 가슴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은 느낌, 어떤 길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직관은 무의식에서 오는 지혜라고. 다섯째, 열려 있으십시오. 동시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그러니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흐름을 따르세요. 삶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지켜보세요.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완벽한 경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모든 우연을 동시성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망상입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면 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작위 사건들을 모두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TV에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시성이 아니라 병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나 우주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배우지 못합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신호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미신입니다. 동시성을 마술이나 미신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행운의 부적점술, 사주팔자.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진정한 자기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융의 동시성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깊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동시성과 그냥 우연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융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동시성은 강렬한 정서적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압니다. 이것은 특별하다고. 소름이 돋거나 눈물이 나거나 심장이 뛰거나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냥 우연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동시성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통찰을 얻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막혔던 것이 풀립니다. 융의 환자처럼 황금풍뎅이 이후 치료가 진전되는 것처럼 그냥 우연은 지나갑니다. 흥미롭지만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짜 동시성은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딱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딱 당신이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완벽한 순간에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은 무작위입니다. 의미 있는 패턴이 없습니다. 진짜 동시성은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은유와 상징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해석해야 합니다. 황금풍뎅이는 그냥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생 변화, 새로운 탄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풍뎅이는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환자의 무의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우주는 그 상징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융의 동시성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재현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은 이상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실험은 계속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실제한다고. 관찰자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입자의 상태가 바뀝니다. 당신이 보기 전까지 입자는 모든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붕괴합니다. 마치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 뇌과학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당신이 의식하기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몇 초 전에 이미 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암시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원형 심리학, 신화학, 인류학은 모두 발견했습니다.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홍수 신화는 전 세계 모든 문명에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은 모든 이야기에서 반복됩니다. 어머니 여신, 지혜로운 노인, 장난꾸러기 신. 이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새겨진 원형이라고. 심지어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 속성이 아닐까? 물질이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것은 고대 동양 철학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것입니다. 마음이 곧 우주라고. 한국의 선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물론 이것들은 아직 가설입니다.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융의 요점은 증명이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경험입니다. 당신이 동시성을 경험했다면 당신에게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꿨다면 과학적 증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융은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동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더 빨리 나아진다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에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본질,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 하지만 사회는 당신을 틀에 맞추려 합니다. 부모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규칙을 가르칩니다. 직장은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기는 묻힙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튀지 말라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아이. 이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리를 무시하면 당신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불안, 공허함. 이것들은 영혼의 비명입니다. 동시성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이 진정한 자기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 무의식은 신호를 보냅니다. 꿈을 통해, 증상을 통해, 그리고 동시성을 통해. 주의를 기울여라. 멈춰 서라. 방향을 바꿔라. 이것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에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안정적인 직장, 편안한 삶. 하지만 뭔가 공허합니다. 그때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꿈꿨던 그 삶을.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이 그 만남을 이끌어낸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매번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립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그것을 이끌어낸다고.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당신의 일부, 당신이 부인하는 욕망이나 두려움, 그것이 외부에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직면할 때까지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선하다고 믿고 싶은데 내면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강하다고 믿고 싶은데 약한 부분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되려면 먼저 어둠을 껴안아야 한다고.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동시성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직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찾지 못했던 답이 보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용기를 축하하는 것처럼. 이것은 마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변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위협적인 것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결과가 변합니다. 더 나아가 양자역학이 말하듯 당신의 의식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나타날 확률이 바뀝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나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융의 동시성은 더 깊습니다. 당신이 전체로서 변해야 합니다.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까지, 당신의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주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의 무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상한 우연이 생기면 멈추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일기에 적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명상을 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생각을 비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관찰하세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어떤 감정이 흐르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무의식은 침묵 속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귀 기울일 때만 들립니다. 자연 속에 나가세요. 현대인은 너무 인공적인 환경에 갇혀 삽니다. 콘크리트, 스크린 소음, 이것들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산에 오르세요. 바다를 보세요. 나무 아래 앉으세요. 자연은 살아있는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계절의 변화새의 노래, 바람의 속삭임. 융은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취리히 호수계에 집을 지었고 거기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많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제주도. 그곳에 가서 당신의 작은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당신은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큰 전체의 일부인지. 이것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예술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세요.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만다라, 원형 상징들. 그들은 처음에는 뭘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의식이 나타났습니다. 종이 위에 그들의 내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꿈에서 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보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치유입니다. 창조는 곧 자기 발견입니다. 대화를 나누세요. 하지만 비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당신의 두려움, 꿈, 의문을 나누세요. 진정으로 귀 기울여줄 사람을 찾으세요. 융은 평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야기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반응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연결, 공감, 함께함. 이것이 집단 무의식의 한국적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 동시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내면과 외부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삶을 신뢰하세요. 우주를 신뢰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중년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학계에서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환각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정신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무의식과 대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원형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이 모든 개념들이 그의 내면 여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둠을 통과했을 때 그는 변화했습니다.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전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삶에는 수많은 동시성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책이 발견되고 필요한 통찰이 왔습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을 피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라는 신호다. 당신의 작은 자아가 무너져야 더 큰 자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시성은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려 합니다. 계획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하려 합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삶은 건조해집니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마법이 죽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다시 마법을 되찾으라고, 신비를 받아들이라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동시성은 바로 그 마법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순한 인과율의 사슬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로 짜인 직물입니다. 모든 실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패턴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면 삶은 모험이 됩니다. 매일이 발견입니다. 매 순간이 계시입니다. 한국의 옛 선인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늘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계절을 통해 말한다고. 자연의 변화, 인간의 일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고.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 아닐까요? 동양에서는 천인합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융의 집단 무의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어쩌면 융은 동양의 지혜를 재발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동양 철학에 깊이 빠졌습니다. 주역 도교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동양은 서양이 잊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정신과 물질에 분리되지 않은 세계관, 모든 것의 상호 연결, 대립의 조화, 음과 양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이것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실이 있어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립의 긴장 속에서 동시성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때 우주가 도와줍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를 기울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우연들이 있었나요? 누구를 만났나요? 무엇을 보았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어떤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낮에 카페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나요? 지금 내 상황과 관련이 있나요? 내 무의식이 뭔가를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또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연히 본 책의 제목이나 지나가던 사람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정보를 알아챈 걸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연락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단 무의식을 통한 연결일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그물망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롭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돌봄받고 있습니다. 우주가 무의식의 삶 자체가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제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답은 옵니다.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답은 옵니다.
꿈으로, 우연으로, 만남으로, 직관으로. 당신이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당신이 눈을 뜨면 보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면 느껴집니다. 융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취리히 호수가의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돌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에 글자를 새기고 상징을 조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내 무의식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돌을 다 새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돌은 그의 묘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무의식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동시성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흐름을 따르는 것, 모든 답을 알려 하지 않고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렇게 살 때 삶은 예술이 됩니다. 매 순간이 창조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주의 창조 과정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것도 동시성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은 열린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기회가 온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나타난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평생의 일을 발견한 것,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 그것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우연처럼 찾아왔나요? 하지만 그 우연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융은 말합니다. 우연은 가면을 쓴 필연이라고. 겉으로는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이미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숙명론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조차 더 큰 패턴의 일부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자유의지와 운명 둘 다 진실입니다. 동양 철학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처럼 흐르라고 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저항하지 않지만 어디든 갑니다. 형태가 없지만 모든 형태를 담습니다. 이것이 동시성 속에 사는 방식입니다. 노력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계획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원하지만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길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옵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은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의 직물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메시지라는 것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주의 깊게 살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살 것입니다. 더 열려있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동시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깨어나라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당신은 로봇이 아니다.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다. 당신은 신비다. 당신은 우주의 자기인식이다. 당신을 통해 우주가 자신을 본다. 당신을 통해 무한히 유한을 경험한다. 당신을 통해 무의식이 의식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당신의 경험, 당신의 고통과 기쁨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체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왜 하필 이것을 클릭했을까요? 오늘 왜 하필 이 주제에 이끌렸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만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여정은 다릅니다. 각자의 동시성은 고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당신이 변화의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표면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보다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라고 부르든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꿈, 직관, 느낌, 이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성으로만 살지 마세요. 머리와 가슴의 균형을 찾으세요. 서양은 너무 오랫동안 이성만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영혼을 잃었습니다. 한국도 근대화 과정에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빨리빨리, 효율성, 생산성,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신비가 필요합니다. 마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읽었다면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꿈에서 메시지를 받았다면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 연결을 키워야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무의식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무의식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동시성 일기를 쓰세요. 매일 일어난 이상한 우연들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아, 내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아,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보통 이런 일이 뒤따르는구나. 당신은 당신만의 상징 언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당신의 꿈을, 우연을, 직관을 이야기하세요. 때로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당신의 동시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맹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 역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중년 위기를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지만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통찰들이 태어났습니다. 7번째 단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신호를 받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우주는 당신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8번째 단계는 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동시성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 경이로움을 잃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매번 첫 번째처럼 감동하세요. 이것이 삶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융은 80대까지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배우고 계속 놀라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삶은 모험이 됩니다. 지루함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울도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창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과 연결되면 무한한 창조성의 원천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직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 아래의 흐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공감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깊이와 연결되면 다른 사람들의 깊이도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도 의미를 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면 성공도 따라옵니다. 억지로 추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옵니다. 이것도 동시성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고독한 길이라고. 당신은 군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집단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그렇다고 사회를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둔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될 때 당신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독특한 무언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복제품이 아닌 원본, 모방이 아닌 창조.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예술가들, 과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은 모두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그들은 자신의 비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융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위대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그리고 동시성은 그 여정에서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름과 직업과 역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신성의 한 조각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아와 자기는 다릅니다. 자아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작은 부분입니다. 자기는 당신의 전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 그리고 동시성은 자기가 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깨어나라. 기억하라. 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자아의 관점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큰 자기의 관점에서 삽니다. 당신의 문제들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전체와 하나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랑만이 실제했다. 두려움은 환상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동시성은 그 집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매번 의미 있는 우연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깨어납니다. 조금씩 기억합니다. 조금씩 집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도착합니다. 당신은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결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선불교에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점진적이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동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경험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변합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깊이.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매 경험이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이 완벽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열려 있으세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로, 사소한 우연들로,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선택이 완벽한 직무를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은 무작위로 방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주와 함께 춤을. 그리고 그 춤은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삶을 다시 마법적으로 만드는 능력,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능력, 연결을 다시 느끼는 능력. 현대 세계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통제하려 하면서.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삶은 시입니다. 삶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그 노래의 선율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주가 당신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듣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게 어떤 신호가 왔을까? 내가 놓친 메시지가 있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기대하세요. 오늘은 어떤 동시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놀라움이 펼쳐질까? 이렇게 살 때 삶은 지루할 수 없습니다. 삶은 모험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장입니다. 매 순간이 계시입니다. 당신은 영화를 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각본은 당신과 우주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당신은 인도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계속 우연이라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동시성을 볼 것인가? 계속 작은 자아로 살 것인가 아니면 큰 자기를 발견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로 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깨어나기로 선택한다면, 만약 당신이 동시성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더 진정성 있게 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도 동시성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기억하라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동시성의 세계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길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당신이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주 전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동시성들이 당신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칼 융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깨어나라. 주의를 기울이라. 신호를 읽어라. 그리고 살아라. 진정으로 깊이 의미 있게 살아라. 왜냐하면 삶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동시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세상 전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신의 눈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혼에. 이제 나가서 당신의 동시성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우연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당신의 깨어남이 깊어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